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2022년도 1회차 필기시험 해설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1과목 직업 상담학부터 출발해 보시죠. 1번 문제 갑니다. 실존주의 상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틀린 거. 삑사리를 찾는 거죠. 답을 찾는 여행입니다. 여기서 틀린 거니까 삑사리 찾는 여행입니다. 제목이 뭐예요? 실존주의죠.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철학적 배경을 갖고 피해자적 의식에서 벗어나서 인간은 똑같이 죽는다. 그러니까 지금 잘 살자. 뭐 이런 잘 살자. 실존주의 잘 살자. 어떻게 실속 있게 간단하죠. 답 찾으면 되겠습니다. 틀린 거는 실존주의 상담에서 가정하는 인간의 궁극적 관심사는 무의식 나왔네요. 무의식은 누가 강조해요? 뭐 우리 진짜 최고 많이 들었죠. 프로이드. 프로이드 형이 무의식을 강조했습니다. 자각은 어디 나와요? 형태주의에서 강조하는 게 자각이고요. 무의식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에서 나온 거다라고 해서 실존주의는 아니다. 탑 찾는 거 쉽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심심할 때 읽어보세요.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하는데 요 문항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스스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삶을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책임지도록 돕는 상담의 이론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답이 뭐예요? 실존주의죠. 그래서 1타 2피 이 문제도 기출에 나왔던 내용이고요. 이 문제도 기출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풀어보면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이런 거는 어떡할까요? 그냥 심심할 때 읽어보시라니까요. 안 심심한데요? 넘어가세요. 2번 넘어갑니다. 상담 초기 면접 이것도 겁나게 쉽죠. 초기가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중기도 있겠죠. 중기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말기도 있겠죠. 근데 초기 나오면 대부분이 초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초기 나오면 구조화다, 구조화. 집을 질 때 처음에 이 지하실 파는 거, 설계도면 해갖고 지하실 철근 막는 게 이 구조화다. 그래서 스타팅 구조화하는 작업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통찰의 확대. 통찰력을 키우고 확대시키는 건 처음부터 통찰할 수 있나요? 천만의 말씀 만만하게 꼭 가게 어린 반프라지도 없죠. 이 통찰은 보통 중기에 중간 정도 지나가야 이제 이 과일이 익어가는 것처럼 통찰의 확대는 익어가는 겁니다.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죠. 익어가는 거죠. 익어가는 거 어디서 많이 들었죠? 그렇죠. 노사연의 2년인가요? 2년 노사연의 무슨 노래가 있는데 하여튼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머릿속에 맴맴 도는데 안 나올 때 미쳐버리겠죠.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머릿속에 맴맴 돌면 안 돼요. 이렇게 딱 떨어져야 돼요. 통찰의 확대는 중기다. 나머지는 초기겠죠. 구조화시키고 문제를 평가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건 초기다. 여기서 잠깐 평가는 말기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또 낚싯바늘에 걸려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시험 볼 때 문제를 평가하는 거예요. 종합평가가 아니라 종합평가는 말기지만 문제를 평가하는 건 초기다라고 해서 이 문제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3번 갑니다. 기스버스. 기스버스라고도 하고요. 또 기스버즈라고도 하고요. 이렇게 또 부르기 나름입니다. 긴지버그는 아니에요. 긴지버그 햄버거를 환장하게 좋아하는 사람 긴지버그는 아닙니다. 기스버스, 기즈버스 여러 가지 부르는 이름이 많은데요. 이 문제는 2차에도 잘 나옵니다. 우리 많이 다뤘어요. 기스난 버스는 예를 처결하라. 예처결 이 문제입니다. 예처결 예언과 발달 내담자의 직업 상담, 직업 문제를 진로 문제를 예언하고 발달시켜주고 또 처치와 자극을 시켜준 다음에 결함과 유능을 찾아주는 거 예처결. 옳은 거 찾아진가요? 딱 나왔네요. 지식과 기능이죠. 예처결. 결함과 유능, 능력이 뭐예요? 능력이 지식과 기능이죠.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기스버스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게 한다. 1번 딱 찍고요. 이 문제 나오면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2번, 3번은 4번은 뭐예요? 버려야 돼요. 버려야 자유가 찾아온다. 조진 스키, 게토레이. 이건
읽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과감하게 버리고 넘어가세요. 여기서 잠깐 교수님 찝찝해요. 여기 넘어가려니까 좀 찝찝해요. 껄쩍지근해요. 뭐가 다 올 것 같지 않나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꽃가게 절대로 안 나옵니다. 폐 죽여도 안 나옵니다. 쓰레기예요, 쓰레기. 쓰레기를 왜 자꾸 쳐다보려고 그래요? 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요 1번만 지식과 기능 기스버스 찌찌뽕 하시고요. 4번 문제 넘어가 보시죠. 인간 중심 상담 틀린 거 찾으면요. 자아는 성격의 조화와 통합을 위해서 노력하는 원형이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그렇습니다. 원형 나왔네요. 원형 탈모가 아니라 원형 전체적인 통합을 의미한다라고 해서 프로이드의 제자 융의 분석 심리학에 나오는 겁니다. 융의 분석 심리학에 해당하는 겁니다. 융의 분석 심리학의 자아는 성격의 조화 통합을 위해 노력하는 원형이다라고 보시고요. 요거 한 줄만 외우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뭐 볼 거 없습니다. 인간 중심, 내담자 중심 많이 나옵니다. 실현화, 경향성, 현상학적 장, 히어앤 나오, 뭐 가치의 조건화, 뭐 이런 내용들 그냥 요거는 심심할 때 한번 읽어보세요. 조금 도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심할 때 읽어보십시오. 또 쓰레기입니다, 게토레이입니다, 조진스키입니다. 버리세요 하면 버리시고요. 또 버리는 거 주워가고 또 그지처럼 또 다시 먹고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지가 아니잖아요. 5번 갑니다. 자기 인식이 부족한 내담자. 자기 인식이 부족하대요. 이 말은 뭐예요? 이걸 잘 봐야 돼요. 자기 인식이 부족하다. 자기 인식.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이거 이제 똥꼬집쟁이에요. 똥꼬집쟁이.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과장되게 표현하면 또라이. 그냥 또라이라고 하세요. 우리가 그냥 공부할 때 막 짜증나잖아요. 그러니까 좀 재밌게 하고 있어요. 그냥 또라이. 또라이라 이거 또라이. 뭐 우리 세상에 보면 주변에 또라이 많잖아요. 근데 또라이가 자기가 또라이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있죠.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아주 유명한 법칙이 있습니다. 김덕기라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 또라이는 항상 어떤 집단의 세상 속에 항상 보존되어 있다.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라이를 어떻게 해야 돼요? 멀리해야 돼요. 멀리. 그래서 제가 시를 썼습니다. 고슴도치는 원래 가시가 있습니다. 내가 다가가면 찔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다가가지 않으면 됩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내면의 거리두기라고 그래요. 내면의 거리두기. 그래서 적당한 거리두기는 내 건강을 위해서 좋습니다. 내면의 거리두기. 신앙, 기독교에서는 거룩하다, 분별하다, 구별하다, 구분되다. 구별하면 됩니다. 그래서 찔리지 않으면 돼. 찔리지 않아야 돼요. 찔리면 아프거든요. 아프면 안 됩니다. 그래서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 또라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이제 조사를 해야 돼요. 내가 직업 상담사니까 어떻게 해요? 너 또라이니까 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럴 때 인지, 대가리를 어떻게 잘 발달시키냐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보니까 너 또라이요? 이러면 상담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살살살 구실려야죠. 꼬실려야죠. 어우, 선생님은 참 개성이 강한 것 같아요. 이 개성을 아름답게 잘 이렇게 다듬으면 멋진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살살 구실려야죠. 은유나 비유를 사용한다. 살살 구실려서 은유나 비유를 사용한다. 왜? 또라이니까. 금방 이해가 됐죠. 이해가 되면 자유가 찾아옵니다. 짝짝 외우면 이게 뭔 말이요? 이러면 아주 재미가 없어져요. 근데 겁나 재밌잖아요. 세상에서 공부가 제일 재밌다는 말이 여러분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책 볼 필요 없어요. 벌렁 누워서 치맥 한 잔 딱 먹으면서 오, 또라이 살살 구실려야지. 답이 3번이네. 아주 좋아. 공부 겁나게 재밌는데 벌써 합격의 기운은 뿜뿜 올라올 겁니다. 나머지는요 볼 거 없습니다. 6번 갑니다. 직업상담의 문제 이용해서 크라이티스라고도 하고요. 크리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크라이티스, 크리츠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이름만 이렇게 부르는 거죠. 부적응형이에요. 부적응은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적응을 왜 못해요? 뭐가 문제가 크니까 적응을 못하겠죠. 흥미는 좋아하는 겁니다. 용어를 잘 알아야 돼요. 좋아하는 거.
흥미는 뭐라고요? 좋아하는 거. 적성은 뭐예요? 적성은 능력의 능력. 좋아하는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런 사람 뭐 적응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래서 흥미를 느끼는 분야도 없고 적성에 맞는 분야도 없는 사람. 인생의 부적응자다.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격 고쳐야 돼요. 얘는 읽으면 더 헷갈려요. 읽지 말고 버리십시오. 7번 문제가 뭡니다. 직업 상담의 한계의 오류. 한계의 오류. 우리 이 음주운전 체크할 때 어떻게 돼요? 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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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거, 또 불가능을 가정하는 거, 또 어쩔 수 없음을 가정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한계를 정해는 삑사리 오류라 이겁니다. 이걸 넘어서야겠죠. 알을 까고 나오면 뭐가 돼요? 병아리가 됩니다. 알을 못 까면 뭐가 돼요? 후라이가 되겠죠. 우리는 병아리가 돼서 훨훨훨 날러 다녀야 됩니다. 불어. 그래서 자신의 견해를 제한하는 방법, 불어 알을 까고 나오자. 그래서 왜곡되게 판단하는 것은 없다라고 보시고요. 이건 2차에도 나옵니다. 불어. 그래서 한계 오류 3가지 불어 체크하시고요. 이런 기본적인 용어만 알아도요. 2차 공부할 때 아주 수월합니다. 2차가 더 쉽습니다. 왜? 1차에서 다 했기 때문에 한계 오류 불어. 나머지는 뭐 아름답게 2차에서 글짓기만 하면 합격이죠. 교수님 어떻게 글짓기예요? 그건 2차가 하기 때 또 여기 있는 김덕희가 아주 깔끔하게 포인트 빡빡 잡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8번 문제 가보시죠. 직업상담 시 흥미사정의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흥미사정, assessment, 흥미를 조사하는 겁니다. 흥미 조사할 때 흥미는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기술, 능력 같은 거, 흥미와 능력은 별개입니다. 흥미와 능력, 그래서 흥미와 능력의 불일치, 이렇게 윌리엄슨이 얘기했죠. 흥미를 검사하는데 왜 능력을 봅니까? 그래서 능력은 아니다. 아주 쉽게 나왔습니다. 요 3가지는요 2차에도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다 공부하면 진짜 이거 인지 돌아버려요. 외울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공부할 때 포인트 잡아주면요 여러분들은 그것만 그냥 홍삼 액기스 쪽쪽 빨아드시듯이 그냥 이렇게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흥미, 능력은 아니다. 끝! 이렇게요. 그 다음에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이게 2차에도 나오는구나. 그러면 흥미조사의 목적 3가지. 이 흥미가 여가선호인지 직업선호인지를 구별하려고 조사하는 거구나. 또 직업 탐색을 조정하려고 조사하는구나. 직업교육상 불만족 원인을 알아보려고 조사하는구나. 라고 해서 이것도 한번 보시고요. 이것도 귀찮아 그러면 그냥 1차만 합격하고 2차 때 또 해설 강의에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가보시죠. 특성 요인, 이건 뭐 누워서 떡 먹기죠. 특성 요인 상담이라고도 하고요. 특성 요인의 대표적인 사람 윌리엄슨의 상담의 과정이라고도 하고요. 같은 말입니다. 윌리엄슨의 상담 과정, 특성 요인의 상담 과정, 분종진 예상초, 분종진 예상추까지. 그래서 추후 상담 또는 추수 상담이라고 나올 때도 있습니다. 분종진 예상초. 10번 가보시죠. 행동주의의 접근 상담 기본 공포와 불안 나오네요. 불안은 없애는 방법은 고전적 접근하죠. 고전적 접근하면 뭐가 떠올라요? 파블로프의 개가 떠오르죠. 그래서 파블로프의 개. 파블로프. 개가 나오는 만화 영화 있죠. 파트라슈죠. 파트라슈. 파블로프가 좋아하는 개가 파트라슈예요. 파트라슈. 떡 중에서 가장 맛있는 떡이 파트라슈예요. 파트라슈가 왜 떡이 나와요? 파트라슈! 그렇습니다. 이해가시죠? 지금 안 듣는 분들은 웃으세요. 파트라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파블로프가 주장했죠. 고전적 조건화. 이거는 불안을 감수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불안을 감수하는 기법 3가지가 있죠. 불안 감소 기법의 가장 대표적인 체계적 둔감법. 그래서 근육을 이완하고 불안 이게 목록을 작성해서 또 체계적으로 불안을 둔감화시킨다. 체계적 둔감법, 불안을 감소한다. 행동주의 집중하시고요. 11번 갑니다. 레빈슨, 이건 국어 문제입니다. 안정기는 안정하는 시기예요. 삶을 침체시키고 안정인데 무슨 침체시켜요. 말도 안 되지. 국어 문제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이거는
초등학교 2학년 한글만 알아도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틀리는 분들은 왜 틀렸을까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이런 유형이에요. 다음 중 학교 생활에서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선생님한테 인사를 잘한다. 2번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낸다. 3번 숙제를 열심히 한다. 4번 화단에 오줌을 싼다. 이게 답이잖아요. 똑같은 문제예요. 근데 이제 아주 심도 있게 생각해요. 이렇게 쉽게 낼 출제자가 아니야. 여기에 무슨 함정이 있을 거야. 라고 또 생각을 많이 해요. 아, 오줌을 싸면 오줌이 거름이지. 암모니아, 거름을 주면 나무가 잘 자라겠지. 맞아. 오줌을 살 수 있어. 이러면 이제 낚싯바늘에 딱 걸리는 거죠. 시험 끝나고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겠죠. 그냥 쉽게 갑니다. 아, 안정기는 침체시키는 게 아니다. 뭐 국어죠. 나머지 볼 것도 없습니다. 12번 갑니다. 직업상담에서 내담자의 생애진로 주제를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생애진로 주제, 생애진로, 인생 주제, 즉 호구조사하는 거, 호구조사. 호구조사 왜 해요? 내담자의 사고 과정을 이해하고 행동을 통찰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생애진로를 주제로 합니다. 호구조사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 한 줄만 외우시면 됩니다. 이건 쓰레기입니다. 볼 거 없습니다. 그래서 내담자의 사고 과정을 이해하고 행동을 통찰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생애진로 주제를 확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거 보고 싶죠. 이 유혹을 물리쳐야 돼요. 시간 낭비예요. 머리만 복잡해져요. 버려야 자유가 찾아옵니다. 13번 갑니다. 내담자에 대한 상담 목표 이것도 2차에 나옵니다. 2차에 나오는 거 제가 한 번 더 짚어줍니다. 상담의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한다. 내담자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어야 한다. 실현 가능해야 한다. 인격 성장과는 관계없다라고 보시고요. 14번 갑니다. 그런 볼치의 사회학습 진로 이론 이것도 우리 많이 나오죠. 자기 효능감 뿜뿜 제가죠. 믿음 천공 불신족. 믿으면 합격이다. 자기 효능감 뿜뿜. 자기 효능감이 뿜뿜한 사람은 뭐예요? 뿜뿜한 사람은 반두라. 뿜뿜하지 못한 사람은 관둬라라고 하죠. 그러면 반두라. 자기 효능감은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이죠. 그런 볼치가 아니라 만두라의 사회학습이죠. 자기 효능감 결과 기대는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이다. 아주 쉽게 나왔고요. 요거는 한번 읽어볼만 합니다. 개인이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개인이 환경과 상호작용입니다. 개인과 환경이 서로 똑같이 중요합니다. 라고 보고요. 우연한 사건을 다루는 데 도움이 되는 기술은 크럼볼츠의 계획된 우연이라고 합니다. 우연한 사건이 진로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할 때 이 기술은 호기심, 낙관성, 유형 감시다. 요거는 새롭게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직업 상담원 문제에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 무기계약직의 직업 상담원 문제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우연한 사건, 크럼볼츠의 계획된 우연의 기술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1번 호기심, 2번 낙관성, 3번 유형감수, 4번 떡볶이. 떡볶이가 답이겠죠. 그래서 호기심, 낙관성, 유형감수는 체크 포인트 해두시고요. 15번 가보시죠. 타이드만의 어떤 교수님 진짜 떡볶이로 나왔어요. 그 정도 인지 능력 있으시죠? 그냥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타이드만의 어떤 이건 단순한 겁니다. 타이드만 하면 타에 무에타에 갑자기 무술이 생각나요. 그냥 타 나오면 에렉션 타의 끝. 나머지 볼 거 없고요. 16번 갑니다. 상담 윤리 강령의 역할과 기능. 상담 윤리 강령 좋은 거 타답입니다. 다 좋지요? 타답입니다. 끝. 17번 갑니다. 이런 유형들은요, 뭐 역할과 기능을 모두 고른 것은 뭐 알맞게 해당되는 것은 이럴 때 좋은 말이면 다 답이에요. 제공해주고 보호해주고 보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증진해주고 다 답이죠. 여기다 뭐예요? 떡볶이 질질 흘리면서 먹기. 이런 건 답이 아니겠죠. 이것도 국어 초등학교 2학년 상식 문제입니다. 17번 가보시죠. 인지적 정서, 이상한 나라 앨리스가 개발됐다라고 하고요. A, B, C, D, E, F 이론이고요. 쭉 나오죠. 성격의 자아 상태 분석 이거 쉽게 나오죠. 성격의 자아 상태 뭐가 떠올라야 돼요? 부모 자아, 어린이 자아, 성인 자아, 팩이죠. 어디에 해당됩니까? 교류 분석. 에릭 번의 교류 분석에 해당되는 게 성격의 자아 상태 분석이다라고 보고요. 18번 갑니다. 또 버전도 18이네요. 아주 처음 나온 문제입니다. 하렌입니다. 또 홀렸네 하면 안 됩니다. 하렌이 제시한 이 하렌도 직업상담원 고용노동부 무기계약직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의사결정에 대해서 개인적 책임을 부정하고 개인적 책임을 부정하면 뭐예요? 이거 두고죠. 처음 나왔지만요. 유추하면 다 나올 수 있어요.
여기 나왔던 글을 문제를 잘 읽어보고 여기에 똑같은 단어가 있든지 아니면 여기와 해당하는 의미가 있든지 이걸 찾으면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개인의 책임을 부정하는 건 뭐예요? 의존하는 거죠. 아, 의존형이다라고 보고요. 의존적 유형이다라고 보고요. 직업 상담원 문제에서는 하른이 제시한 진로 의사결정 유형이 아닌 것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형 이것도 문제 응용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관적 유형이 하나 있고요. 의존적 유형이 있고요. 세 번째 합리적 유형이 있습니다. 합리적 유형. 합리적으로 하는 거 합리적 유형. 개인적 책임 부정하는 거 의존적 유형. 느낌으로 감정 직관을 하는 것 직관적 유형. 이건 없습니다. 19번 가보시죠. 다음 중 효과적인 적극적 경청을 위한 지침과 가장 이것도 국어 문제죠. 사실 중심적으로 경청한다. 경청은 뭐예요? 마음을 받아주는 거예요. 내 마음 좀 알아봐, 알아줘. 바다 같은 마음이죠. 바다가 왜 바다예요? 다 받아주니까 바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서 합집합이 돼야 돼요. 이 종재기 그릇이 되면 안 됩니다. 종재기를 담을 수 있는 합집합. 내 마음의 파일을 키우면 큰 인물이 되는 겁니다. 큰 인물이 되기 위해서 큰 인물 왜 되려고 그래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되는 겁니다. 왜? 자유로우려고. 왜? 담으려고. 그래서 못 담으면 괴로워져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은 용서라고 합니다. 용서. 성경에도 써 있죠. 원수를 사랑하라. 참 힘들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 죽이고 싶죠. 근데 사랑하래요. 너무 힘들죠. 근데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원수를 왜 사랑해요? 사랑의 의미는 어쩌면 거리두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별하라, 거룩하라, 구별하라.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누굴 위해서? 주를 위해서 용서하라. 왜? 자유로워요. 용서해야 자유롭지 않습니까? 버려야 자유롭고 용서해야 자유롭지 않습니까? 나의 자유를 위해서, 나의 건강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용서하며 삽시다. 가장 아름다운 사랑 용서하며 삽시다. 어떻게? 바다처럼 다 받아주면서 어떻게 합집합 다 포용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상담사,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실 중심적으로 경청한 게 아니라요. 바다처럼 마음을 다 받아주면서 감정을 받아주는 감정 중심으로 경청을 해야겠죠. 나머지 볼 거 없고요. 20번 갑니다. 진로 시간 정망, 코틀의 원형 이론, 코를 팍 뚫어버려라. 그래서 미래 시간 정망, 방향성, 변별성, 통합성이 서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진로 계획을 수정하는 건 아니다. 진로 의식을 고취시키고 계획 연습을 연습하고 촉구하는 ING 유형이지 수정하는 건 아니다. 라고 해서 진로 계획 수정은 아니다. 이것도 2채 잘 나옵니다. 진로 시간 전망 검사지를 사용하는 주요 목적 3가지를 쓰시오. 목표 설정 촉구, 계획 기술 연습, 진로 의식 고치 이 3개 쓰면 간단합니다. 2차 어렵지 않아요. 요거 외울 수 있죠. 요거 2점, 6점 먹고 들어가요. 10% 맞았습니다. 2차가 더 쉬워요. 필기만 합격하시면 2차는 자동 뽕으로 합격됩니다. 상담학 이렇게 문제 풀어봤고요. 공부가 스몰스몰 아니면 또 자기효능감이 뿜뿜 올라오면서 재미가 솔솔 할 겁니다. 자, 두 번째 과목 심리학 또 풀어보겠습니다. 21번 가보시죠. 다음은 로가 제안한 8가지 직업군집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이것도 국어 문제입니다. 공학 나왔네요. 기계 나왔네요. 사물 나왔네요. 공학, 기계, 사물과 관계는 건 뭐예요? 기술직이죠. 딱 봐도 국어 문제 아니겠습니까? 포인트만 잡으면 됩니다. 나오면 똑같이 나옵니다.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22번 가보시죠. 직업 적성검사의 JTB, 적성검사입니다. 일반 적성검사라고도 하고요. 직업 적성검사라고도 하고요. GATB, General,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적성 요인 다 외울 거 없습니다. 기계 적성은 아니다. 이거 다 외우면 안 됩니다. 기계 적성은 아니다. 단수 남기하시고요. 23번 넘어가 보시죠. 직업 특성 양식 중 이것도 국어 문제입니다. 어쩌고 저쩌게 나오는데 반응을 계속하는 시간의 길이, 계속하는 시간에
오랫동안 하는 걸 뭐라 그래요? 오랫동안 참는다. 참을 일, 인내심이라고 하죠. 국어 문제죠. 인내심이다. 4번 갑니다. 직무 스트레스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직무 스트레스는 역유자형이죠. 역유자형. 즉 스트레스가 전혀 없으면 이것도 직무 능력이 이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욕 같은데 시발점이라고 하죠. 시발점. 이거 세게 말하면 이상해져요. 시발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시발점은 뭐 어쨌든 간에 운동선수가 이제 교체한단 말이에요. 운동 교체할 때 워밍업을 하죠. 교체 한 뭐 5분 전, 1분 전에 계속 운동장 뛰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속. 그럼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왜 지금부터 뛰어? 힘 빠지게 들어가서 뛰지? 아닙니다. 지금부터 워밍업을 뛰어야죠. 시발점을 슬슬 올려야죠. 그래서 적당한 거리, 이 꼭지점이 있을 때 직무가 가장 극대화되더라라고. 근데 너무 직무가 안 하면 점점점 스트레스가 과소돼서 여기 가면 이제 과로사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죠. 여기서 그대로 멈춰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직무가 계속 드라이브가 걸리는 겁니다. 아주 이 자리 첫 번째 자리는 아직 이 직무 충전이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직무 만족도가 올라가는 단계가 아니다. 점점점 드라이브가 걸려 올라간다. 역유자형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직무 스트레스는 직무 만족과 부정적 관계에 있으며 뭐 이건 맞을 수 있어요. 근데 모든 스트레스는 항상 직무 성과에 떨어진다. 아니죠. 적당한 스트레스는 직무 성과를 올려서 직무를 극대화시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역유자형이다 라고 보고요.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25번 가보시죠. 진로 심리검사 결과 해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건 국어 문제지거든요. 검사 결과는 진로 심리검사예요. 진로는 심리검사는 심리검사일 뿐이에요. 그럴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거지. 너 그래 이렇게 이건 아니. 이 점쟁이하고 틀려요. 점쟁이는 가만히 있어보자. 돈이 힘들지? 그럼 어떻게 맞았지? 딱 보니까 돈 힘들어. 돈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힘들지. 점쟁이들은 다 그냥 구라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성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가능성을 보는 게 심리검사다. 그래서 점쟁이는 구라치는 거고 심리검사는 가능성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 결과는 가능성보다 확실성이 아니라 확실성보다 가능성을 보는 것이다 라고 답이 나왔죠. 나머지 볼 거 없고요. 26번 갑니다. 작업자 중심,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작업자 중심 직무 분석이라고도 하고요. 다른 말로 직위 분석 질문지 PAQ라고도 하고요. 각자 다 각계 전투로 나옵니다. 직위 분석 질문지 또는 직무 분석 질문지 또는 PAQ 또는 작업자 중심 질문지 가장 표준화된 분석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거 시험에 다 나왔던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표준화된 질문지인데 여기는 1번에 표준화된 분석 도구 개발이 어렵대요. 가장 표준화된 분석 도구라니까요. 그래서 가장 표준화된 분석 도구는 무엇이다? PAQ다라고 또 시험에 나온 적이 있고요. 다른 말로 직위 분석 질문지다, 직무 분석 질문지다, 작업자 중심 직무 분석이다. 찌찌뽕 가시고요. 27번 가보시죠. 슈퍼의 진로 발달 이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찾으면 되겠죠. 진로 발달은요. 진로가 뭐예요? 진로. 진로를 두 글자로 뭐라고 그럴까요? 그러면 제가 오프라인 강의할 때 진짜 싫어해요. 진로를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그랬더니 소주 그러더라고요. 그럼 한 글자는 뭐라고 할까요? 술. 딱 떨어지더라고요. 이건 일반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이건 뭐 두껍이죠. 금복주인가요? 하여튼 그렇고요. 술 마시면 안 됩니다. 우리 진로 상담에서는요. 진로는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 인생이에요. 인생. 한 글자로는 뭐예요? 삶. 그럼 딱 떨어지죠. 진로 상담은 무슨 상담이에요? 인생 상담하는 거예요. 인생 상담은 언제 해야 돼요?
평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아기 때부터 성인 초기까지 하는 게 아니라 진로 발달, 인생 발달, 인생 상담은 평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생에 걸쳐서 평생 하는 것이다 라고 보고요. 픽셀에 나왔으니까 나머지 볼 거 없고요. 28번 합니다.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 스트레스의 결과 가장 거리가 무엇은? 직무가 스트레스 받았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일을 열심히 하느라고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할까요? 상사의 부당한 지시하고는 아무 상관없죠. 이거는 뭐 번데기 문제죠. 상식 문제다라고 보고요. 이것도 2차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 스트레스의 결과의 증상 3가지를 쓰시오라고 하는데 2차 문제는요. 2차에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팁을요. 지금부터 미리 이렇게 할 거 없이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2차에 저런 것들이 나오는구나. 안면타당대로 감을 익히라는 겁니다. 어차피 2차 때 강의 또 들으실 거니까요. 근데 이런 거는 인문학 상식 문제예요. 즉 답 쓰는 요령이 필요해요.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 스트레스의 결과가 3가지만 있겠어요? 3만 가지도 넘잖아요. 직무 스트레스 받았단 말이에요. 어떤 결과가 있어요? 술을 많이 먹는다. 2번째, 담배를 많이 핀다. 3번째, 직장 그만두고 싶다. 4번째, 분노가 생긴다. 이게 다 답이거든요. 근데 굳이 뭐 이런 거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인문학적 내용들 굳이 다 글자 외울 거 없어요. 직무 스트레스의 결과의 증상 3가지를 쓰시오. 술 많이 먹는다. 2번째, 담배를 많이 핀다. 3번째, 직장 다니기 쉽다. 너무 쉽잖아요. 2차가 더 쉽고 재밌습니다. 29번 가보시죠. 스트레스 원인 중 역할 갈등과 가장 관계. 역할 갈등 나오면 역할이 뭐예요? 역할을 다른 말로 직무라고 그래요. 직무 역할이라고 하죠. 딱 나왔죠. 직무 관련 스트레스다. 직무 관련 스트레스 원인 3가지를 쓰시오라고 나온 적 있습니다. 직무 관련 스트레스 3가지 뭐예요? 역할 갈등, 2번째 역할 모호성, 3번째 역할 과다, 역할 과소. 역할이 너무 많거나 너무 적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보고요. 30번 가보시죠. 파슨스 나왔네요. 파슨스 특성요인 학자 누가 있어요? 파슨스, 윌리엄슨, 또 브레이필드가 있습니다. 학자들이요. 뭐 자기 자신을 분석하고 나를 알아야죠. 직업 세계를 분석하고 직업 세계를 알아야죠. 그리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매칭시켜야죠. 답 나왔네요. 직업적 성공 가능성이 크다. 개인적 특성과 직업의 요구가 일치할 때 과학적이고 합리 매칭이 일치하는 거 아니에요. 일치 매칭. 특성이니까 특성. 제치봉 1번 딱 떨어지죠. 나머지 볼 거 없고요. 3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퀴즈는 문제 속에 답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성취도 검사나 적성 검사의 점수를 정해진 범주가 뭐예요? 등급을 나눠놨다는 거죠. 9등급 속에 나눠놓고 등급을 나눠놓고 점수를 매기는 방법, 이걸 뭐라고 그래요? 표준 등급이라고 하죠. 등급 나오면 범주다. 째찌뽕 답을 찾는 게임입니다. 포인트를 잡고요. 범주 나오면 등급이다. 포인트를 못 잡으면 하염없이 어렵고요. 포인트를 잡으면 식은 죽 먹기보다 더 쉽습니다. 32번 가보시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흥미검사의 신뢰도가 나왔네요. 신뢰도 하면 자동뽕으로 뭐가 나와야 돼요? 같냐 안 같냐. 타당도는 뭐예요? 맞냐 안 맞냐. 같냐 안 같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신뢰도가 높다는 건 뭐예요? 같다는 확률이 높은 거죠. 같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답 나왔네요. 어떤 사람이 흥미검사를 치렀을 때 받은 점수가 얼마 후 다시 치렀을 때 점수와 비슷하다. 얼마 후 다시 치렀을 때 점수와 비슷하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도가 높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머지 볼 거 없고요. 나머지는 바이러스입니다. 33번 3땡 문제입니다. 직업 선택 문제들 중에서 비현실성의 문제와 거리가 먼 것을 고르는 거네요. 정답 1번입니다. 흥미나 적성, 흥미는 좋아하는 거죠. 적성은 능력입니다. 좋아하는 것과 능력의 유형이나 수준과 관계없이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결정하지 못했대요. 선택을 못한 거죠. 그럼 뭐예요? 진로 무선택. 그러니까 진로라고도 하고 작은 범위는 직업이라고도 합니다. 진로 무선택, 직업 무선택. 그래서 비현실성의 문제가 아니라 진로, 직업
무선택에 해당한다. 1번 체크 포인트 하고요. 2번, 3번, 4번은 볼 필요 없습니다. 34번 갑니다. 소외양성의 개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소외양성 이건 처음 나온 문제거든요. 처음 나온 문제는 또 당황하셨어요. 긴장할 거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출제자가 일부러 틀리라고 내는 문제입니다. 변별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출제자도 뭐 하는 일이 있어야죠. 다 맞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틀려주는 게 우리 상담사의 아름다운 미덕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나온 문제는 당황하지 마세요. 어차피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똑같은 처음 나온 문제입니다. 쌤쌤해요. 긴장하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어차피 잘 찍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 속에 답이 있습니다. 고립감 보면 국어처럼 공부하세요. 국어. 고립감은 뭐요? 고립된 상태죠. 어디에서 고립됐어요? 사회적에서 고립된 거예요. 사회적 관계 결핍. 사회적 관계가 결핍되었다. 그래서 결핍되었다. 얘가 고립된 겁니다. 다시 갑니다. 이거 응용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에 결핍된 상태. 사회적 협동관계, 정확히 말하면 사회적 협동관계가 결핍되었다. 그러면 결핍되어도 협동관계가 결핍되었다는 건 뭐예요? 고립된 상태죠. 그래서 사회적 협동관계가 결핍되었다. 이걸 고립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기력감은 자유와 통제의 결핍 상태. 자유와 통제의 결핍 상태는 무기력감. 사회적 협동관계의 결핍은 고립감. 경영정책이나 생산 목적 등의 목적으로부터의 단절은 무의미감. 직무에 자신이 몰두할 수 없는 상태는 자기 수원감에서 요거는 전체적으로 응용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요. 체크 포인트 해두시고요. 35번 갑니다. 다음은 어떤 학자와 가장 관계가 있는 것인가 라고 나왔습니다. 학습 경험 나왔네요. 답이 나왔죠? 유한학과다. 그럼 볼지의 사회학습 이론, 유전적 요인과 특별한 능력, 환경, 조건과 사건, 학습 경험, 과제 접근 기술, 학습 경험 나왔죠? 학습 경험, 그럼 볼지의 사회학습 이론이다. 그래서 키워드와 정답을 찌집어하는 기술을 계속 여러분 연습해야 됩니다. 나머지 이건 볼 거 없죠. 그냥 학습 경험 나오면 그런 볼츠 나오고요. 36번 갑니다. 홀랜드 이건 쉽죠. 대표적인 직업군, 비행기 조종사 현실형. 현실형의 특징은 기계 조작을 좋아하는 겁니다. 기계 조작을 좋아한다. 기계 나오면 무조건 현실형입니다. 비행기 조종사, 비행기 우리 영화 보면 뭐 탑건인가 같은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딱 그 조종사가 딱 앉아갖고 라이트, 레프트, 라저, 쭉 올라가면 비행기 쭉 올라가고 이런 비행기 조종사. 기계 조작을 좋아한다. 현실형 나오고요. 37번 갑니다. 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요? 한 검사가 그 준거로 나왔네요. 준거 나오면 준거가 뭐예요? 기준이죠. 기준. 준거. 기준 할 때 기준이죠. 준거. 그럼 답이 나왔죠. 준거 타당도, 기준 타당도다. 준거 타당도, 기준 타당도. 기준을 통해서 비교하는 거. 그래서 기준을 통해서 미래를 비교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예언 타당도라고 하죠. 기준을 통해서 현재를 바로 비교하는 걸 동시 패션, 동시 타당도다. 그래서 동시 타당도다라고 보고요. 정답 보면 동시 타당도를 다른 말로 공인 타당도라고 합니다. 참 용어가 지랄 맞아요. 이 말도 이 원서 해석이라 아주 지랄만 해도 할 수 없습니다. 준거 타당도라고도 하고요. 기준 타당도라고도 하고요. 예언 타당도라고도 하고요. 예측 타당도라고도 하고요. 동시 타당도라고도 하고요. 공인 타당도라고요. 공인되었다. 공인된 거와 공인된 기준과 비교한다. 그래서 공인 타당도 같은 말 동시 타당도입니다. 이런 분 계세요. 동시 타당도인데 여기 없네? 그래서 예언 타당도 이거나 찍을까? 이런 분 계실 수 있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요. 그 증거로 사용된 현재의 어떤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재의 어떤 행동 나오면 동시패성 공인타당도. 미래가 나오면 예언타당도겠죠. 38번 갑니다. 진로 적성을 측정하는 검사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주제통합검사. 주제통합검사는요. TAT죠. 주제통합검사. 이건 무의식 세계를 알아보는, 무의식을 알아보는 투사검사라고 투사검사.
무의식 세계를 알아보는 투사 검사를 주제통합 검사 TAT 검사라고 한다. 그래서 진로자 적성을 검증하는 검사로 적합하지 않다. 왜? 무의식 세계를 알아보는 무의식 심리 투사 검사다라고 보고요. 39번 갑니다. 직무 분석 자료의 분석 시 고려할 사항은 직무 분석 자료의 분석은 자료 분석은 잘해야죠. 어떻게 해요?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 가공하면 안 되죠. 논리적 체계가 있으니까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구성돼야 됩니다. 가공된 정보로 구성하는 게 아니라 사실적으로 객관적으로 구성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답 나왔고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40번 갑니다. 경력 개발을 위한 교육 훈련을 실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건 니즈, 요구 분석이죠. 필요한 게 무엇인가? 니즈가 필요하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어떤 훈련이 필요한지에 대한 요구 분석, 뭐가 필요한지 알아보는 게 가장 급선무다라고 보는 겁니다. 나머지는 볼 거 없습니다. 쓰레기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안 먹어야 돼요. 안 먹고 싶은 게 아니라 안 먹어야 돼요. 근데 자꾸 먹고 싶죠.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격 고쳐야 됩니다. 성격 고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